방탄소년단에는 든든한 랩 라인, 제이홉, 남준, 슈가가 있습니다. 방탄 팬덤 아미들은 남준이 온 세상이 그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처럼 가사를 쓰고 윤기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가사를 쓴다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악플러가 제이홉에 대해 저스트 댄스라며 아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응을 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제이홉이 얼마나 춤, 공연, 랩, 작사, 작곡, 음악 프로덕션, 패션, 비주얼, 자선 활동 등등 수많은 활동에서 월등한지 열거해 나갔습니다. 제이홉이 선보인 호프 온 더 스트릿의 다큐멘터리를 저와 함께 짚어보면서 제이홉이 댄스 이외에 글로벌 슈퍼스타로서의 자질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보는 것은 어떨까요? Embody. Why not explore the documentary Hope on the Street to see how J-Hope embodies global superstar qualities beyond dancing? 그리고 제이홉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것도 아미들에게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0분남입니다. 제이홉은 팀 내에서 밝은 에너지 그리고 댄스 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웃는 얼굴이라 우리도 모르게 제이홉의 깊은 고뇌와 그가 해왔던 노력들에 대해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제이홉의 내면 속 깊은 고민과 그의 치열한 배움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제이홉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제이홉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우리 삶에 녹여볼 수 있다면 분명 우리들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이홉의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 이후 7개월 만에 2024년 3월 29일 그의 예술적 뿌리인 스트릿 댄스를 주제로 한 스페셜 앨범 Hope on the Street 볼륨 1을 전 세계 동시 발매했습니다. 프로젝트 Hope on the Street을 통해 제이홉은 군 입대 전 아미들에게 마치 깜짝 선물처럼 새로운 앨범과 다큐를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 결과물인 이번 앨범에서 제이홉은 전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해 월드탑인 그의 뮤지션으로서의 역량을 또 증명해냈습니다. 제이홉의 이번 특별한 앨범의 맥을 잘 짚어주는 Hope on the Street 다큐는 나 이만큼 잘 춘다 라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홉 정도의 댄스 실력이라면 충분히 최고라고 포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부족하거나 헤매는 모습들도 여과 없이 보여주었죠. 다큐멘터리를 관통하는 단어인 배움에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는 제이홉. 글로벌로 높은 경지에 오른 다른 댄서들에게 직접 찾아가 더 배우는 것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제이홉의 열정이 여전히 불타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땠나요? 네, 1편은 뒤 이어질 2편부터 6편까지의 미리 보기와 같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이홉이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간지 있게 춤을 추며 등장하죠. 커피를 든 채로 이렇게 멋지게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제이홉 외에 얼마나 더 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홉은 말합니다. 난 결국 춤으로 시작했고 거기서 파생했다. 그래서 다시 춤을 돌아봐야겠다. 춤을 너무 잊고 살았다. 다시 인생을 돌아본다. 내가 뭘 좋아했고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했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게 어떤 건지라고요. 그런 고민들에 대해 제이홉이 찾은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슬럼프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자신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에 대한 제이홉의 찾은 답은 결국 노래와 춤이었습니다. Slump. J-Hope's response to overcoming slumps and monotony is ultimately to return to song and dance. 슬럼프와 어떤 부분에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나는 왜 이러는 것인가? 근데 정작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노래와 춤으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린 시절 광주에서의 제이홉은 춤밖에 모르는 소년이었는데요. 춤이 전부였던 제이홉 정호석에게 그때는 선생님, 지금은 형이라고 부르는 선배들이 제이홉의 춤에 대한 진심을 알아주고 꿈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이홉은 그때를 떠올리며 형들에게 감사하다고 은인이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제이홉의 동행으로 다큐멘터리에 함께 등장한 팝핑 댄서 부갈로 킨 김학남은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아닌 자신이 어렸을 때 본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질문을 퍼부었던 그리고 늘상 하는 짓이 이뻤던 의리 있는 호석이었기에 촉박한 이번 다큐의 촬영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연 제의에 오케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이홉이 아니었을 것이라 스스로 말하는 만큼 그에게 있어서 춤은 삶 그 자체였죠. 심장이 뛰죠.
정말 곡처럼 너무 되게 익사이팅하고 뭔가 흥분이 되고 짜릿한. 제이홉은 다큐의 여정에 따라 자신의 춤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하며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되짚어보는데요. 늘상 호기심이 많고 늘상 생각이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춤출 때도 그게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춤은 제이홉에게 있어서 불안함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즐기면서 행복하게 춤추면은 그래도 조금은 덜 불안해지지 않을까. 다큐멘터리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이홉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의 열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좋아하는 것들을 미래에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가 그리는 미래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의 미래 모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그가 풀고자 했죠. 톱스타 제이홉이 스스로 생각해낸 고민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바로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 일을 저지르자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 어떻게든 해봐야지. 어떻게든 헤쳐나가야지. 원래 일을 저질러놔야 돼. 그래야지 헤쳐나가지. 제이홉은 그의 멘토 항남과 함께 일본의 팝핀 고수 구쫑상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팝핀 춤 스타일을 보다 세밀하게 발전시키면서 말이죠. 팝핀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극적으로 활용하며 반동을 만들고 강한 펑크 음악 비트와 결합되어 발전한 춤의 한 장르입니다. 구쫑과의 의미 있는 대화는 제이홉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춤처럼, 춤을 삶처럼 살아내는 구쫑의 삶의 철학입니다. 구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도 춤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고 있으며 프리스타일 댄스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능력자죠. 구쫑은 일상의 어려움이 닥칠 때도 춤을 통해 그 어려움을 버티고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이홉도 구쫑처럼 어려운 감정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 만큼 노력해본 순간이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이홉은 있었죠. 제이홉은 이게 아니면 안 되라는 간절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창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이홉은 스타가 된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사실 이걸 안 하면 죽어 이런 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속 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야만 한다라는 게. 근데 그건 핑계야. 맞아요. 지금도 핑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해야지. 부딪혀야지. 될 때까지. 제이홉은 항남을 통해 지금의 고민들도 결국 핑계이지 않나. 그리고 혹시 간절함을 다시 찾고 싶다면 될 때까지 해야지. 될 때까지 부딪혀야지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홉에게 일본에서의 시간은 팝핑 춤 스타일을 보다 세밀하게 발전시키는 소중한 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팝핑을 한 제이홉, 지금까지 내가 준 건 팝핑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이런 게 팝핑이었지라는 향수를 느꼈습니다. 월드스타라면 불안한 게 있을까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이홉 역시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Uncertainty. Uncertainty. Despite being a global star, J-Hope too harbors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제이홉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리는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어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사랑과 즐거움을 느낀다면 마치 좋아하는 춤을 행복하게 추듯이 그 불안했던 내일도 조금은 더 즐겁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사랑하고 그냥 행복해하고 즐기고 그 미래도 뭔가 큰 다름이 없겠구나라는 거가 살짝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즐기면서 행복하게 춤추면은 내가 불안했던 그런 미래가 덜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제이홉을 떠올리면 수십만의 관객들에게 주목받는 제이홉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무심한 듯 지나가는 행인들 사이에서 오는 비에도 여의치 않고 춤을 추는 제이홉을 보더라면 춤에 대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아미들에게 전하고 싶은 제이홉의 마음이랄까요? 이번 다큐로 제이홉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다음 에피소드는 어땠나요? 3편에서 항남은 제이홉에게 말합니다. 스트릿 댄스를 추는 제이홉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그의 모습이 떠오르고 무대 위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방탄 BTS 제이홉이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이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 제이홉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제이홉은 자신의 두 가지 모습들을 너무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둘 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즐기고 있는 지금 현 시점.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업이 재미있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하는 제이홉. 그래서
슈스가 되었나 봅니다. 스스로 즐기면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해나가는 제이홉, 그걸 보고 또 즐거워하는 아미들, 이 둘은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댄서들의 성지와 같은 장소를 찾은 제이홉. 그곳에서도 오랜만에 제이홉을 만난 그의 지인들은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댄서들 중에서도 조금만 주목을 받으면 거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이홉은 이미 스타인데도 왜 똑같냐며 춤에 대한 생각이나 열정도 예전과 똑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이홉은 10살 때 광주에 위치한 조이 댄스 아카데미에 들어가 댄스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6살이 될 때까지, 즉 6년 동안 그곳에서 연습을 했죠. 댄스 수업을 결석하지 않고 늦은 밤까지 연습을 계속하는 등 끈기와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이홉은 처음으로 팝핑을 배우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힙합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제이홉은 댄스 크루 형들의 부름을 받고 광주의 유명한 댄싱 크루 뉴런에 합류해 활동했습니다. 연습생이 된 후에는 차근차근 모든 장르의 춤을 배워갔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의 춤 실력을 쌓아갔던 것은 지금의 제이홉의 단단한 바탕이 되었죠. 제이홉의 형들은 과거에 한국에서 댄스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제이홉과 사석에서 자유롭게 대화로 풀어냅니다. 1995년과 1996년은 춤 장르 구분 없이 모두가 신나게 춤을 추던 시절이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댄스 비디오를 구해서 열심히 따라하고 락 카페에서는 자유롭게 몸을 움직였죠. 학교에서는 무용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춤추는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치 야 신발 이쁘다 같은 조롱을 받으며 말이죠. 2000년대 초 한국에서 스트릿 댄스 씬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여전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춤을 사랑하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레와 현대 무용을 포함해 다양한 춤을 혼자나 친구들과 계속 추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가 되면서 문화가 개방되고 많은 자료들이 들어왔고 해외 유명 댄스 크루들이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스트릿 댄스 씬은 더욱 전문적으로 춤을 배우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대단한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하는군요. 다큐의 4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고수가 등장했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우스 댄스의 대가 육손이 나옵니다. 이 편에서는 막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이홉의 경우는 막막하다고 느껴졌을 때 진실되게 즐기지 못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막상 즐기는 부분은 진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제 스스로 뭔가 즐기는 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있어서 정말 냉정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로 성장의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그럴 때 제이홉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춤으로 다시 접근하게 됩니다. 결국은 노래와 춤으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이홉은 육손에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죠. 어떤 춤을 췄고 어떤 게 나의 뿌리였나라는 걸 말이죠. 거기에 육손은 지금 제이홉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어디서 비롯된 건지 배우고 나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거라 조언해줍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이게 추는 게 맞나 그런 적은 없었는지 그런 거 없이 계속 전진하기만 했나요? 라는 제이홉 질문에도 육손은 진심을 다해 답합니다. 어떤 해에는 제가 졌어요. 2년 동안 사람들은 제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좌절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아이들과 춤을 췄어요. 춤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제가 시범을 보이면 아이들이 더 잘 췄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육손은 어떻게 자신이 매번 최선을 다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춤을 추러 갈 때 오늘이 제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춤춰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춤을 출 때마다 100% 쏟아붓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멘탈이 무너진 적도 있었다는 제이홉에게 멘탈이 무너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췄던 춤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계속 채찍질을 하고 뭔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육손의 진정성 있는 조언은 가뭄에 비가 내리는 듯한 격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이홉은 육손과의 대화에서 홀가분함을 얻은 것일까요? 마음의 부담감에서 도망치는 게 아닌 그 부담감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응하여 변화와 배움, 도전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정을 안 해서 계속 마음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하려고 뭔가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이노가 되더라고요. 네, 결국. 와, 일본에 프랑스까지 배움을 위해 날아가다니 스케일이 큽니다. 5번째 에피소드는 어느 나라로 가나요? 네, 그건 바로 뉴욕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주어진 상황과 한정된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오죠. Constraint. Constraint. Typically, stress comes from the pressure to produce the best possible results within given situations and constraints. 뉴욕에서 제이홉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내보입니다. 주어진 건 그리고 정해진 건 한계가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베스트를 뽑아내야 되고 이것은 완벽주의를 추구하지만 생각만큼 그 완벽이 안 올 때 오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죠. 완벽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저는. 네. 그렇게 해도 뭔가 못하는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거를 추구를 하죠. 그치, 네. 추구하는 거잖아. 네. 뉴욕에서 만난 스트릿댄스 역사의 그 자체로 칭해지는 링크를 보게 된 제이홉은 무척 설레어합니다. 안무가 나오면 누구보다 안무를 금방 따는 제이홉이 이번에 링크와의 만남에서는 난생 처음 따라하는 게 힘들다며 당황해하는 인간적이고 귀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링크는 제이홉에 대해 말합니다. 제가 어려운 걸 해도 제이홉은 아니요 그건 안 할래요 바꿔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전을 즐겨요. 그런 모습에 제이홉이 춤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이홉은 난관은 즐기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불꽃을 끄지 말고 그 열정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 그게 연예계나 혹은 연예계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죠 라고요. 음악 없이는 못 산다는 제이홉에게 자신이 춤을 시작한 이유를 말해주는 우리 링크. 링크의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술을 마시고 다투었지만 그의 삼촌이 음악을 틀면 모든 싸움이 멈추고 모두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억 때문에 링크는 춤추는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링크가 덧붙여 말하길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춤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테지요. 하지만 춤을 즐긴다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요. 이는 춤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인 6번째 에피소드는 제이홉에게 가장 특별한 곳과 특별한 사람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땠나요? 네, 그 특별한 곳은 바로 광주입니다. 제이홉에게 이곳보다 특별한 곳은 없죠. 그리고 광주에서 함께 춤을 췄던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제이홉에게 항상 진지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고 웃게 만들어준 형들이었습니다. 제이홉이 형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이홉은 그 당시 수강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서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업은 못 들어갔으나 열정적인 소년이었던 호석이는 포기하지 않고 수업들 사이에 쉬는 시간에 틀어놓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죠. 그리고 수업을 들은 형들에게 오늘 어떤 걸 배웠는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요? 선배들은 그런 제이홉의 노력을 보고 그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제이홉을 불러 함께 춤을 추자고 했고 그렇게 제이홉은 춤의 세세한 부분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점점 더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제이홉은 금호동 학원, 금호동 숙소에 대한 옛 생각들을 추억합니다. 잊고 살다가 다시 보니 어린 시절 제이홉은 그가 속한 크루들과 숙소에서 많이 잤고 밥통과 쌀을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반찬을 가져오며 그야말로 열정을 불태웠던 시절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반찬 가져오고 맞아. 설거지 당번도 있었어. 맞아요. 당번 그래도 안 지키면은 막 뭐라 하고. 설거지 진짜 많이 했죠. 크루 멤버들은 제이홉은 아직도 춤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그의 정체성이 뚜렷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곳곳에서 뉴런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뉴런은 2000년대 올드스쿨 힙합에서 영감을 받은 곡입니다. 이 곡은 제이홉의 음악적 뿌리와 그의 삶에 큰 동기를 부여하는 주제를 담고 있죠. 뉴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한편으로는 뇌 세포에서의 뉴런처럼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이홉이 데뷔 전에 활동했던 댄스 크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곡에서 제이홉은 뉴런이라는 가사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죠. 더욱 특별한 점은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와 윤미래가 참여하여 곡에 더욱 풍성한 음악적 깊이를 더해줬다는 점입니다. 이 곡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제이홉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런이라는 말이 신경계의 기본 단위를 의미하는 것처럼 제이홉에게 춤은 어릴 적부터 그의 신경을 자극해온 핵심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잘못된 점을 직접 마주하는 건 힘들 텐데 제이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다면 당연했을 것도 제이홉은 오히려 자신이 과거에는 다소 오만하고 자만심이 있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다큐를 통해서 제이홉 자신을 돌아보고자 했고 전에는 좀 오만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오만과 약간 자만 사실 어느 정도로. 근데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면서 아 내가 했던 것들이 쉽지가 않았었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되게 더 중요함을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하게 만들어줬던 게 바로 이 컨텐츠가 아닌가. 또 다른 것을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남들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위치에서도 제이홉은 그답게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자신의 열정이었던 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로 배움을 추구해보는 모습이 정말 스타답다는 평가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의 목표는 저를 되돌아보면서 또 다른 배움을 얻는 부분이거든요. 제이홉이 춤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이 음반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표는 춤추기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진행하며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좋은 음악이야말로 춤추기 좋은 음악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이홉은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뿌리를 잊지 않고 움직일 것이다. 우리는 뉴런이니까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이홉은 그 자체로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아티스트였습니다. Humility, humility. J-Hope, as we've seen, is an artist with humility and an open heart. 그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면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랩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도 대단히 잘 적응해 나가며 한 역사의 획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제이홉은 늘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제이홉의 이런 모습은 그가 항상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문을 활짝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스타인 제이홉을 콘서트나 무대 위에서가 아닌 제이홉의 인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춤과 뿌리에 대한 열정을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다큐는 OTT, 티빙과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이홉의 춤선과 나긋나긋한 나레이션 그리고 트레이드마크 긍정적인 에너지로 힐링하고 싶다면 전체 영상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군 복무를 70% 이상 무탈하게 수행하고 있는 제이홉. 제대 후에 군복을 벗고 무대로 돌아올 그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다른 제이홉의 영상을 전해주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